스토브리그 큰 줄기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FA 시장 그리고 외국인 선수. 지금 이 시장은 개편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현종 선수가 내일이죠. 22일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구단 대표와 직접 대면을 합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KT 구단의 황재균 선수 내부 FA 협상 추이 그리고 KT 구단의 외부 FA 시장 플랜 변화 감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두산은 김주환 선수를 4년에 115억 원에 계약을 했고 LG는 김효수 선수를 4 플러스 2년에 115억 원에 잔류시켰는데 두산은 보상 선수 고민 그리고 LG는 외부 FA 등 다음 스텝 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내일이죠. 양현종 선수 그리고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가 이례적으로 만납니다. 수요일 22일 오전에 양현종 선수 그리고 기아 구단이 미팅을 하는데 조금 특별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장정석 기아 단장뿐만 아니라 최준영 기아 구단 대표이사도 자리를 합니다. 지난주에 양현종 선수와 장정석 단장이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측이 서로 오해하고 있던 부분 풀고 또 이해도 한 부분 있고 아직은 또 간격을 좁히지 못한 부분도 약간 남아는 있는데 구단 사장을 선수가 만나는 경우는 사실 FA 같은 경우는 계약 합의를 하고 사인을 한 뒤에 사진 찍는 것 외에는 협상 때는 크게 만날 일이 없습니다. 거의 안 만난다고 봐야죠. 아주 이례적이고 최준영 대표는 야구단만 관장하는 CEO가 아니고 모기업 대표이사 부사장 겸하고 있죠. 기아 모기업에는 기아 타이거즈 구단주 대행인 송호성 대표이사 사장도 계시고 이제 모기업 기아는 지금 대표이사가 2명입니다. 원래는 21일 오늘 양현종 선수 그리고 대표이사가 같이 만날까 했는데 오늘이 9년 전에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고 이두환 기아 타이거즈 선수의 기일입니다. 88년생인 이두환 선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양현종, 김광현, 이용찬, 김광 그리고 이천웅 등등 88년생 선수들이 많은데 이들은 고 이두환 선수와 함께 2006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 우승 멤버인데요. 2013년부터 친구들이 모여서 친선 경기도 하고 1일 오프 애장품 경매와 같이 잦은 행사를 열어서 친구 추모도 해왔었죠. 양현종 선수, 이두환 선수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미팅 날짜를 하루 뒤인 22일로 좀 미뤘는데 100% 합의에 도달한 상태에서 양측이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정석 단장이 마련한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보장액은 이제 처음에 1차 제시액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인 상태에서 장 단장이 이제 옵션의 범위 그다음에 내용을 좀 많이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 범위로 올렸고 알려진 대로 보장액은 4년 기준으로 50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 수준입니다. 근데 옵션 총액은 50억 원보다 큽니다. 최대한 받으면 옵션은 성적에 따른 편차가 꽤 좀 큰데 최근 계약한 선수들을 보면 보통 이제 옵션은 연간 1억 원 수준으로 좀 상징적인 수준이 많았는데 양현종 선수는 본인 하기 나름인 꽤 도전적인 협상안을 받아든 상태입니다. 보장액을 좀 더 키워달라는 선수 측 요구를 구단이 좀 들어주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아는 고민 끝에 옵션을 아주 키워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려 노력을 하고 있고 선수는 총액에는 당연히 만족하는 거고 보장액을 좀 더 올려주십사 그런 입장입니다. 20일 대표이사 미팅은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결론 도출이 되면 바로 도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상황이 매우 좀 악화가 될 건데 그 이후에는 다시 양측이 만나기 위해서 일정을 잡는 것조차 당분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타구단 이적 가능성은 어떨까요? 있을까요? FA 시장은 늘 의외성은 존재하죠. 지난해 연봉이 23억 원입니다. 외국으로 국내 FA를 선언한 선수가 나간다 하더라도 또는 잠정 야구를 좀 쉬겠다 하더라도 3년 동안은 보상 규정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적 보상금만 B등급이니까 연봉의 2배입니다. 23억 원 선수 25인 외 1명을 받을 팀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연봉 2배 46억 원인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적의 걸림돌은 맞고 선수의 잔류의지 강한 것도 사실이죠. 다수의 구단은 보상금이 너무 많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하지만 또 일부 구단은 여러 가지 조건, 조정 여지가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선수의 이적 의사와는 별도로 협상이 길어지면 에이전시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체크도 하고 오는 전화도 좀 받게 되는데
물론 뭐 타 구단에서 오퍼가 온다 하더라도 기아에서 제시한 오퍼보다 무조건 높다. 뭐 그건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양현종 선수도 현재 여론 추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죠. 기사 댓글이 달리지 않아도 커뮤니티도 볼 수 있고 또 본인이 안 봐도 전해 듣고 또 SNS도 원래 하던 선수니까 DM도 당연히 있을 거고 KT 구단 이야기입니다. 장승훈 선수를 잔류를 시켰습니다. 우승 포수와 계약 기간 4년 계약금 18억 원, 총 연봉 20억 원, 옵션 최대 4억 원, 총액 42억 원. 선수들이 원하는 것은 더 긴 기간 그리고 더 높은 몸값이지만 희망을 뒤로하고 막상 본 협상에서는 장승훈 선수가 좀 현실적인 액수를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됐고 구단도 양보하고 선수도 양보하고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 남은 내부 FA 황재균 선수죠. 잔류를 시킨다는 것이 최우선인데 구단의 목표는 12월 안에 그냥 이야기 끝내자 마무리하려고 한다. 근데 지금은 양측 입장에 갭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KT 구단은 최근에 조건을 바꿔서 다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거 안 맞으면 좀 보장액이나 옵션의 재조정이나 여러 가지 안을 막 던졌는데도 아직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구단에서 어떻게든 다음 주 그러니까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준비를 마치고 싶은데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FA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다른 FA들의 몸값하고 황재균 선수도 당연히 직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인데 황재균은 꼭 잡아야 하는 자원이다. 이것이 KT 구단의 입장입니다. 연내 사인이 목표인데 그 외부 FA에 대해서 KT 구단이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뛰어든다. 잡고 싶다. 외부 FA 영입을 원하고 있죠. 근데 이미 이승료 단장도 이야기를 한 바도 있고 이강철 감독도 앞서 우리 채널에 출연하셔가지고 단장님과 사장님한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준 선수 빠져나간 자리는 좀 외부 FA로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KT가 이미 영입을 위해 접촉을 시도했던 선수 외부 FA 선수 있습니다. A 선수는 몸값이 맞지 않아서 협상을 거의 뭐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접었죠. 그래서 지금 플랜 B를 가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영입 대상으로 포커스를 조금 이동을 시켰습니다. KT 관계자는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부 FA는 원 소속팀과 원하는 다른 외부 팀들도 포함을 하면 협상 창구가 좀 많죠. 그러니까 협상에 또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고 물론 굉장히 큰 돈을 안기면 협상 많이 필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연내 영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외부 FA의 경우는 1월 말까지 협상에 좀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게 기조인데 시장이 뜨거워서 지금 굉장히 뜨겁죠. 분위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단계별 플랜을 짜둔 상태라고 합니다. FA 시장이 뜨겁다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급 자원이 많습니다. 올해는 또 팀 경쟁이 벌어지니까 몸값 기준이 당연히 올라가고 원래 팀들이 이야기했던 그 마지노선도 그냥 좀 허물어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A구단 단장 얘기입니다. 이번 FA 시장은 기준점을 잘 모르겠다. 기준점이 팀마다 선수마다 다른 것 같다. 앓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다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 뭐냐면 코로나로 구단들이 어렵다. 선수 뭐 인원수도 좀 줄인다. 또 운영비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FA 시장 열리니까 FA 시장이 뜨겁고 팽창을 하니까 구단 살림 어렵다는 말은 그냥 좀 하지 말자. 돈 주는 쪽도 그냥 구단이니까 그죠? 예. 사인 이렇게 하는 쪽도 제시하는 쪽도 단장님들이니까. 두산 이야기입니다. 김재환 선수가 4년에 115억 원의 두산 베어스에 잔류했습니다. 앞서 두산의 FA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때 두산 구단은 철저하게 김재환, 박근우 두 선수와 동시 협상 진행하고 우선순위 없이 두 선수 모두 잔류를 시킨다는 것이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저는 그래도 둘 다 답지 못하고 한 명만 잡게 된다면 김재환 선수 쪽으로 집중이 될 것 같다.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선수니까. 물론 뭐 박근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대체 불가 이 뭐 퍼센테이지를 본다 그러면 김재환 선수 쪽이 조금 더 높다. 결과적으로 4번 타자는 팀에 남았습니다. 두산은 김재환, 박근우 두 선수에게 모두 4년 계약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단연 계약은 두 선수 다에게 제시할 생각이 없었고 박근우 선수는 최대 6년에 100억 원 NC로 갔습니다. 장기 계약을 선수는 원한 상태였고 김재환 선수는 6년 계약에는 처음부터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3번을 만나서 도장을 찍었는데 3번 만나고 그날 저녁에 선수가 들어와서 사인. 협상 때는 다 에이전시만 참석하고 큰 액수를 감안하면 어려운 협상은 좀 아니었다고 팀을 보고 있습니다. 김재환 선수 에이전시 측이죠. 리커 이해랑 대표도 나승범 선수의 거치에 따라서 김재환 선수의 협상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크게 개의치 않고 두산과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 구단은 기아 구단
그리고 또 NC 구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일부 팀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김지환 선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두산도 파악을 했다. 이 부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승범 선수 움직임에 따라 협상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도 초반에 좀 봤는데 하지만 선수하고 에이전트 측이 4년에 그냥 합당한 조건이면 원 소속팀과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외부 여건 요거하고 상관없이 협상하고 사인을 했죠. 판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이런 시간에 매듭이 지어졌다. 보상 선수는 19일 NC 측으로부터 두산이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선수도 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선수. 이 선수가 왜 나왔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선수 명단 보니까 그래서 지금 분석 들어갔고 데이터 뽑고 협의 중입니다. 20일 발표입니다. 내일이죠. 돈으로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두산의 공식 답변은 돈으로 받을 것입니까는 뭐 NCND인데 여러 가지 체크를 좀 해보니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LG 이야기입니다. LG는 김현수 선수와 4+2년에 115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올 초에 김현수 선수 몸값을 차명석 단장이 세 자릿수다. S급이다. 예, 역시 100억 원대 사인을 딱 했습니다. 6년은 선수가 원한 부분입니다. 협의점을 찾았죠. 다음 단계는 외부 FA인데 LG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박혜민 선수 4년에 60억 원. 이 영입은 바로 LG가 내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지갑을 열었다는 건데 신호탄으로 봐야 하는데 확실히 내년에 성적을 내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전력 보강은 약팀은 약한 부분을 먼저 메우는 것이 맞죠. 강팀은 LG를 뭐 강팀이라고 할 수 있죠. 3년 연속 가을 야구 갔고 또 많은 팀들에서 LG가 그래도 상위권 팀 전력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강팀은 약점을 메우는 것도 좋죠. 그렇게 할 경우도 많죠. 하지만 때로는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차명석 단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더 주십시오. 고맙습니다.